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저쪽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장모 리스크도 무섭고, 부인 리스크도 무섭고, 윤석열 토론 실력도 무섭고, 이재명 토론 실력도 무섭고, 대통령 지지율도 무섭고, 종전선언 할까봐 무섭고, 더 무서운 쪽이 먼저 뭉치는 겁니다, 원래. 무섭거든. 수비는 그 다음에 걸침하는 거예요. 집권하는 쪽은 수비거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실력차가 너무 크다. 쫄지 마! 최근 여론조사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저쪽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장모 리스크도 무섭고, 부인 리스크도 무섭고, 윤석열 토론 실력도 무섭고, 이재명 토론 실력도 무섭고, 대통령 지지율도 무섭고, 종전 선언할까봐 무섭고, 더 무서운 쪽이 먼저 뭉치는 겁니다. 원래 무섭거든요. 수비는 그 다음에 걸쳐 하는 거예요. 집권하는 쪽은 수비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실력 차가 너무 크다. 12일 공개된 딴지방송국 유튜브 채널 다스베이더 187회 안철수 심리분석, 탁현민의 자백, 대장동 최순실의 등장편에서 김어준 총수의 크로징 멘트인데요.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김어준 총수의 발언을 자꾸 인용하게 됩니다. 시대를 꿰뚫는 그의 통찰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도 그의 말은 전곡을 찔렀는데요. 맞습니다. 실력차가 너무 큽니다. 역대 이렇게 후진 대통령 후보를 보신 적이 있나요? 과연 그가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일까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이건 아닌 거죠. 국힘당은 오로지 정권교체라는 자신들의 목표 실현을 위해 인기에 편승한 함량미달의 특수부 검찰 출신의 용병 후보를 내놓았지만 그들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는 거라고는 아어의 감탄사와 추임새가 전부인 이자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지난 12일에도 그는 너무나도 당연한 듯 수없이 많은 망언과 작태를 쏟아냈는데요.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더 이상 해석도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당대표는 자신의 당의 대선 후보를 건드렸다며 이제부터 이재명 후보의 가족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공갈 협박을 하는가 하면 윤석열 후보의 첫 외교 행보라고 내놓는 발언이 우리가 모두 염원하던 종전 선언을 반대하고 일본과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해댔는데요. 국민과의 공감도, 시대정신도, 시대의 과제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4년여 넘게 공들여 만들어온 한반도 평화정책을 그의 무식한 말 한마디로 모두 날려버렸는데요. 그가 대통령이 되면 벌어질 일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할까요? 김어준 총수의 말처럼 실력차가 너무 큽니다. 수준 이하, 함량 미달인 거죠.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본부장이란 표현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리 후보의 가족을 건드렸으니까 본인, 부인, 장모. 예, 네. 저도 앞으로 자신감 있게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습니다. 예, 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아니요, 저는 이제 하셔요.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에서 금도를 깨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정당 차원에서 가족의 문제를 제가 당대표 입장에서 언급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직접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네. 저는 원래 한 대 맞으면 두 대 돌려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기대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참 저열해지는 것은 네. 안타깝고 냉정하게 저희는 계속 지적할 겁니다. 그게 더 이재명 후보한테 뼈아플 것입니다. 우리가 세과시가 아니라 정말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해명하지 못하는 지점들을 콕콕 찔러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김진태 의원도 이제 합류해 가지고 네. 이런 논리전에다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이 특검 안 받고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리 후보 윤석열 가족을 건드렸다며 앞으로 자신감 있게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다,
기대하십시오라고 밝혔습니다. 이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논리의 망언은 또 뭘까요? 정치판이 무슨 조폭 싸움판인가요? 내 가족 건드렸으니 네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대사가 현실의 정치판에서 야당 대표라는 자의 입에서 서슴지 않고 튀어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는 사람이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준석 씨,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얼라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정치가 장난입니까? 보자 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대표는 12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나는 원래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돌려주는 성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문제 삼은 것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0일 윤 후보를 향해 본인의 비리, 부인의 비리, 장모의 비리라며 이른바 본부장을 거론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시작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만든 썸네일 카드 뉴스 형식의 이미지였는데요. 이걸 이재명 후보가 인용한 겁니다. 이게 공식적인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윤 후보의 가족 비리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한 건데요. 설령 그걸 말했다 해도 사실을 전달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 대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에서 금도를 깨기 시작하는 부분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 차원에서 내가 당대표 입장에서 가족의 문제를 언급을 안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문제를 거론하는 상황에 대해 그렇게 참 저열해지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기본적으로 본인 대장동권으로 상당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건 사실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본인 의혹을 해명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열과 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과시가 아니라 정말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해명하지 못하는 점들을 콕콕 찌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특검 안 받고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무척 똑똑합니다. 그런데 가끔 왜 뇌를 집에 놔두고 나오는 걸까요? 그가 똑똑해지지 않는 순간은 그의 뇌 없음을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이런 소위 포괄적 이 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보를 넘어서서 이런 글로벌한 이슈까지 한미 간의 확고한 동맹이 더욱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And most importantly, stressing the importance of our ties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We have no stronger ally than the Republic of Korea.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에 정전관리 체제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가 쉽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대일관계가 과연 존재하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외교관계 자체가 지금 거의 실종되어 있는 상황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My decision to lead this deleg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reflects my conviction that the U.S.-ROK alliance is of vital and growing importance. 한미 이제 안보 동맹을 넘어서서 군사 경제 교류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관계가 계속 확대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카스라테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이고 결국 그게 나중에는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그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이 되면서 사실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의 가스라테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에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고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민주당 당사에서 미국 민주당 존 오스프 상원의원을 만나서 한 말입니다. 이걸 보면 초강대국 미국이라도 할 말을 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르는데요. 누구나 의뢰할 수 있는 한미 동맹 강화,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국힘당 대선 후보 윤석열과는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고 이래서 그가 더욱더 믿음직스러운 거죠. 또 그는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오부츠 선언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한 것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아베 집권 이래 스스로 더 이상 사죄는 없다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 해결과 위안부 문제 사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역사적인 DJ 업적을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입힌 과거를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두 나라가 미래로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적었는데요.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사를 덮고 미래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며 한국이 일본에 대해 과거를 똑바로 인식한 것을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미래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일본은 과거 오부치 선언이 나올 때의 일본이 아니다. 한참 우경화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후보는 과거를 묻지 말라는 일본이 웃고 있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이 윤석열 후보를 두고 우경화된 일본을 이웃으로 인정했다고 반기겠느냐라며 일본 관련 발언은 역사의 맥락을 이해하고 보다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충고했습니다. 이게 실력 차이, 수준 차이인 거죠. 쉽게 말해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